외할머니의 영적 능력을 물려받아 영혼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메리앤 윈코우스키는 인기 미드 고스트 위스퍼러의 실제 모델이며 이 드라마는 그녀의 경험담을 토대로 제작되었다. 그녀는 살해당한 영혼과 나눈 대화를 통해 사건 해결의 단서를 제공하는 등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주어 많은 사람을 놀라게 했다. 윈코우스키는 저승으로 간 영혼은 보지 못하고 어스바운드 영혼만 볼 수 있다. 50년 이상 영혼과 대화한 그녀의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그 누구도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오늘은 영혼들과 대화하는 여자가 밝히는 사후세계의 진실, 어스바운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집안에 유령이 있을 때 컴퓨터가 작동을 멈추거나 전등이 깜빡거리는 등 전자제품이 말썽을 부리는 일이 잦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영혼이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 전류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혼은 순수한 에너지체라서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들은 육체가 없기 때문에 먹거나 잠들지 않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에너지가 있어야 한다. 영혼이 찾는 에너지는 전류처럼 기계적인 에너지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어스바운드 영혼들은 자기가 컴퓨터 옆으로 다가갈 때마다 늘 작동이 중단되곤 한다는 사실을 결국 언젠간 알아차리게 된다. 이런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난다. 영혼은 사람이 발생시키는 감정적이고 영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에너지를 다른 영혼들로부터 빨아들일 수는 없다. 실제로 한 영혼이 방에 들어왔다가 이미 다른 영혼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면 대체로 어느 한쪽이 돌아서서 그곳을 떠난다. 사실을 말하자면 영혼들은 그냥 죽음을 맞은 평범한 사람들일 뿐이다. 보름달이 뜨면 대부분의 영혼은 눈에 띄게 활동적이 되는데 아마 달에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는 게 아닌가 싶다. 영혼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초자연적이라 불릴 만한 게 있다면 교통수단의 도움 없이 이동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영혼들은 자신들의 이동 방식을 설명할 때 생각만 해도 거기에 있게 되어라고 말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차나 버스 또는 비행기로 이동 중인 영혼들은 숱하게 많다. 대체로 그들은 여행자에 붙어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영혼들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오해 중 하나는 그들이 방 안에 들어올 때마다 갑자기 온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건 영혼이 사람을 오싹하게 만든다는 믿음에서 기인한 어리석은 미신일 뿐이다. 영혼들은 약간의 온도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아주 미묘한 수준일 뿐이다. 대부분의 영혼들은 사람이 자기 쪽으로 다가오면 자리를 피한다. 하지만 영혼들이 벽을 뚫고 지나가지는 않는다. 살아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선호한다. 영혼들은 사람이 잠든 사이에 이불을 잡아당기거나 물건을 선반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처럼 몇몇 영혼들은 물질계와 상호작용하는 데 능숙하긴 하지만 공포 영화에서처럼 사람을 죽이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모습은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다. 영혼들은 체육관에 꽤 흔하게 있다.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 배회하는 것이다. 어스바운드 영혼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까? 영혼은 사망 시에 자신의 육체를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실제로 윈코우스키는 자신이 죽었는지 모르는 영혼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녀는 범죄 수사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자신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아는 피살자는 신원 확인을 해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영혼들은 특별하고 차원 높은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빗속으로 건너갈 때까지 저승이 어떤 곳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남아있다. 어스바운드 영혼들은 미래를 내다보지도 못한다. 그들은 복권 당첨번호를 예견할 수 없다. 인간에게 특별한 안내나 보호를 해줄 수도 없으며 저승에 있는 영혼들의 메시지를 전달하지도 못한다. 간혹 거짓말쟁이 영혼들도 있는데 이들은 영매에게 서슴없이 거짓 정보를 주기도 한다. 만일 어떤 친구가 살아생전 소문난 거짓말쟁이였다면 죽어서도 그 버릇이 어디 가는 것은 아니다. 윈코우스키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영매들을 몇 사람 만나본 적이 있는데 리딩을 할 때 주변에 어스바운드 영혼은 보이지 않았다.
그들의 정보는 이미 빛 속으로 들어간 영혼들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영혼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도저히 얻어낼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몰래 어딘가에 가서 사람들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으면 흰빛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매우 긴 터널의 끝에 도달했을 때 눈부시게 밝은 빛 속에 있는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빛 속의 사람들은 자기들 쪽으로 건너오라는 몸짓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단 숨이 끊어져 영혼이 육체를 이탈하고 나면 더 이상 영계로 건너간 영혼들을 보거나 듣지 못하게 된다. 죽어서 영혼이 육체를 떠나면 빛 속으로 들어가 저승으로 건너갈지의 여부는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영계로 건너간 영혼들은 꿈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일은 어스바운드 영혼에겐 어렵고 드문 일이다. 실제로 거의 모든 영혼들은 자신의 장례식을 보기 위해 머무른다. 하지만 장례식장에 가지 않는 영혼들도 있다. 그들은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었다. 아마도 가족이 별로 없거나 누군가가 오리란 기대를 접은 것 같았다. 놀라운 사실은 서너 살 미만의 아이들도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는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자신들이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승에 머문다. 애고가 강한 사람도 다른 이들이 자신을 몹시 그리워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남는다. 죄책감을 지닌 사람은 심판이나 징벌이 두려운 나머지 머물게 된다. 아무리 설득해도 떠나길 주저하는 영혼도 있다. 이들은 대개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다. 흰빛은 동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삶을 마칠 때 나타난다. 윈코우스키의 친구이자 영매인 제임스 반 프락은 어스바운드를 보지 못하는 대신 빛을 통과한 영혼들을 볼 수 있었는데, 그에 의하면 빛 속으로 들어간 영혼은 빛 그 자체가 되어 가장 젊고 좋았던 시절의 모습으로 복구된다고 했다. 어느 날 윈코우스키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한 남자 영혼은 자신의 변호사가 문서를 위조해 사업의 지분을 가로채려 한다고 말했다. 윈코우스키는 딸들에게 아버지의 변호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려줬다. 일이 제대로 처리되자 그 영혼은 장례식이 끝난 뒤 빛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영혼이 직접 사람을 찾아오는 일은 극히 드물다. 하지만 그녀를 찾아왔던 영혼이 딱 한 명 있었다. 그는 셀이라는 수사관이었다. 그녀는 3년 전쯤 셀과 그의 동료가 맡은 사건의 해결을 도와준 적이 있었다. 셀은 잠복 근무를 하고 있던 중 범죄자에 의해 사망했고, 그들이 자신의 시체를 갖다 버리려 하고 있다고 했다. 셀은 동료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당장 그곳에 출동하라고 전해달라고 했다. 그녀는 셀한테 들은 얘기를 동료에게 그대로 전했고, 결국 셀의 시신을 찾아낼 수 있었다. 셀은 무사히 자신의 장례식을 치를 수 있었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윈코우스키는 자연스럽게 수사관들과 협력하여 200건 이상의 미해결 사건을 해결했다. 윈코우스키는 수많은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의 영혼을 보아왔다. 사람의 영혼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영혼들도 살아있을 때의 습성을 그대로 유지한다. 그녀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왔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동물들은 죽을 때 지상에서의 목적을 수행했음을 알며 본능적으로 흰 빛 속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몇몇 동물들은 충성심이 본능을 압도한 나머지 어스바운드로 남는 쪽을 택하게 된다. 그녀가 만난 대부분의 동물 영혼들은 살아있을 때 따르던 사람 곁이나 친숙한 집에 머물고 있었다. 특히 반려견들은 사람에게 위안을 주려고 남는 경향이 있다. 어떤 동물들은 인간을 보호하려고 남기도 한다. 임무를 아직 마무리 짓지 못했다는 생각에 어스바운드로 남는 동물들도 있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영혼을 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동물들은 동물과 사람의 어스바운드 영혼들을 모두 인식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에 반응할 때와 똑같이 행동한다. 만일 영혼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집으로 반려동물을 포함한 온 가족이 이사를 간 경우, 반려동물들은 영혼을 그 집에 소속된 존재로 인식하고 행동한다. 이 경우 동물들은 영혼이 자신을 쿡쿡 찌르거나 걷어차지만 않으면 어스바운드 영혼의 존재를 못 본 척한다.
집안에 반려동물의 어스바운드 영혼이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크게 해롭지 않다. 그러나 동물의 영혼은 집안의 다른 동물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고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스바운드 영혼들은 자기들 때문에 배우자나 아이들이 육체적인 질병이나 다른 여러 가지 곤란을 겪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영혼들은 한때 그들이 소유했던 물건에 붙어 집에 들어올 수 있다. 중고품과 골동품이 집에 많을수록 영혼이 집에 있을 확률 또한 높아진다. 두통은 어스바운드 영혼뿐 아니라 저주나 부정적인 에너지 때문에 생길 수 있으며 만성적인 더부룩함이나 복통, 메스꺼움은 어스바운드 영혼의 영향으로 생기는 흔한 증세들이다. 어스바운드 영혼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다소금으로 정화를 시키는 것이다. 골동품 상점에서 물건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물건을 들여놓기 전에 소금을 뿌려두자. 약간만 뿌려도 충분하다. 영혼이 당신의 영역을 침입하려고 작정하고 들어온다면야 소금을 뿌리는 것만으론 부족하겠지만 이만저만한 영혼들이라면 소금을 뿌려놓은 곳을 건널 적에 머뭇거리게 된다. 아마도 바다 소금은 특정한 진동수를 막을 수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정제된 소금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저주는 오로지 살아있는 사람에 의해 걸리며 어스바운드 영혼은 저주를 걸지 못한다. 만약 저주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꼈다면 에너지를 우주로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보낸 사람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보내려 들지 말라. 그런 행동은 이런 종류의 에너지를 카르마 속으로 들여놓는 것이나 다름없다.